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입니다. 자, 드디어 니로 하이브리드의 풀옵션 차량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설명이냐? 이렇게 두꺼운 차량 설명서 읽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다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차량에 있는 버튼들을 다 눌러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니로를 지금 구매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 나 차량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제일 윗등급 시그니처 차량이 되겠고요. 컨비니언스,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스마트 커넥트, 하이테크, HUD 팩, 컴포트를 집어넣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옵션이 빠졌냐? 하반카돈 사운드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엣지 팩이 빠졌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런 버튼이 없는데 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옵션 중에 하나가 빠진 걸 테니까 아쉽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쓰셔야겠죠. 자, 맨 처음에 스마트 키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장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버튼 한번 다 눌러보고 인포테인먼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니로를 구매하셨다면 이렇게 차량 키가 2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요 잠근 버튼은 차량의 문을 잠그는 거, 그 다음에 열려있는 건 당연히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트렁크 모양이 되어 있고 홀드라고 써져 있는 건 길게 눌러줘야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한번 눌러서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길게 눌렀습니다. 네, 계속 누르고 있죠. 자, 누르고 띄면 알아서 트렁크가 쭉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길게 누르면, 네, 자, 길게 눌렀다가 내리고 있는 사이에 뗐잖아요. 그러면은 트렁크가 저렇게 중간에 멈춥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멈출 수 있게 만든 기능이고요. 다시 또 길게 누르면 다시 열리고, 다시 또 길게 누르면, 누르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띠띠띠띠 소리가 멈출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잠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요거 차량 위치를 찾는데 아주 유용하죠. 네, 이거 누르고 빨리 바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쪽,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홀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써져 있는 건 엔진을 돌린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홀드 써져 있으니까 또 길게 눌러봐야겠죠. 자, 홀드를 길게 누르면 안 되죠. 자, 이거 왜 안 되느냐? 자, 일단은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3초 이내에 이렇게 홀드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네,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시동이 걸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깜빡이가 깜빡깜빡 했으니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버튼은 이렇게 시동을 켜고 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겁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기능인데요. 주차 공간이 되게 좁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고 나서 차량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 주차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자로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핸들이 조금 틀어져 있는데 뒤로 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어가 일자로 쫙 맞춰지면서 뒤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자로 정렬이 되면서 뒤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주차선 안에 딱 넣으면 되겠죠. 뒤쪽에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내가 볼 때는 가까이 있어야 돼서 그래. 네, 이렇게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가 앞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 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멈춥니다. 저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차선 안에 차량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끌라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홀드, 시동 걸었었던 그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시동이 꺼지죠. 요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에 있는 전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깜빡이 한번 켜보시죠. 네, 깜빡이는 이렇게 켜지고, 자, 왼쪽으로 하면요, 왼쪽 깜빡이, 그 다음에 오른쪽 깜빡이. 자, 그 다음에 주간주행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주행등 요렇게 이쪽 저쪽 해가지고 4군데가 켜지고, 자, 그 다음에 전조등. 네, 전조등을 켜게 되면 이쪽 앞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주간 주행등도 같이 켜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상향등을 켜게 되면 밑에 쪽에서 뭔가 빛이 더 많이 들어오죠. 자, 요게 상향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센서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센서, 우리 거리 간격을 조정하는 센서들이 4개가 있는데요. 자, 이 4가지 센서들은 어떤 거냐면 전방에 있는 물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알아서 멈추게 하거나 경고를 알려주는 센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게 바로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센서, 그 다음에 저 위쪽에도 센서 같이 활용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본넷 열어가지고 엔진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을 여는 버튼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버튼, 요거를 딱 눌러서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본넷이 열립니다. 자, 본넷을 열 때는 여기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제끼는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면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는 서스펜션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면은 이걸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워셔액을 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워셔액은 어떻게 넣는지 확인해 보자면, 워셔액은 물이니까 파란 색깔입니다. 이 파란 색깔 뚜껑을 열어서 워셔액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이거는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부동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우리 전기 모터를 식혀주는 부동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스티어링 휠 오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레이크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오일을 체크할 수 있는 요 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닫아주는 뚜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닫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 후방에도 측후방 센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와, 센서 6개나 있고요. 자, 다음에 트렁크 여는 거는 어떻게 여냐? 자, 이쪽에 보면은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딱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이렇게 삼각대 있고 타이어 펑크 킷이 있는데, 타이어 펑크 킷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긴급 출동 부르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자, 요 정도까지 뒤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주유구 버튼을 당겨서 올리는 타입이 있는 반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터치 방식인데 나는 왜 안 눌리죠? 이러면은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 문을 닫고 문을 잠궜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열리지 않죠. 네, 이렇게까지 외장에 있는 것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고요. 이제 바로 내부에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운전석 창문에 있는 버튼부터 쭉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전자세 1번, 운전자세 2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잠잘 때, 그 다음에 남편, 와이프, 그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운전하는 자세를 먼저 세팅을 맞추고 길게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자세가 설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눕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눕는 자세를 설정을 하고 나서 2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설정 2번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누르면 제가 아까 1번으로 설정했었던 자세로 네,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눕는 자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아까 제가 설정했었던 그 자세 그대로 2번 자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쪽 버튼 사이드미러 그림이 있는데 접는 방향이 돼 있으니까 이제 사이드미러를 접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누르면 네,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량의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레프트는 이쪽 왼쪽 사이드미러, 라이트는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놓으면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레프트 쪽으로 옮긴 다음에 요 방향, 네 방향에 맞춰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R로 놓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쉬운 거, 차량의 문을 여는 거, 차량의 문을 닫는 거. 그 다음에 창문을 열 때는 따닥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살짝만 올라가고, 길게 따닥을 하면은 길게 올라가고. 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4개의 창문이 모두 다 따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차일드 락 버튼이죠. 이 버튼을 실행을 하면은 뒷좌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다른 버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핸들의 위치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레버가 또 있어요.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위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 맞춰서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안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안으로 넣을 때는 힘이 좀 필요하니까 세게 꼭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왼쪽에 있는 버튼 4가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차가 위로 쏠리겠죠. 그 위로 쏠렸을 경우에는 전조등이 다른 차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3으로 놓고 다른 앞차가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되겠습니다. 일단 이 0으로 만들어 놓고 짐이 많이 실려서 밤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전조등이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3으로 놓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인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홀드라는 버튼이 써져 있으면 길게 눌러야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터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아래로 위로 이렇게 뺑뺑을 돌아가는 게 있는데, 자,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차량의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럴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다시 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나오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 맨 끝에 거를 한번 보게 되면 ECS라는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눈길을 간다 이럴 때 구동력을 얘네들이 분배를 해서 이 차량이 안전하게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항상 ECS 기능은 켜져 있습니다. 근데 ECS 기능을 끄길 원하신다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을 제한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한다, 그러면 지금 ECS 기능이 2단계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구동력은 얘네들이 제어를 하지 않지만 브레이크 기능은 제어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너무 완전히 놓지 않고 중간만 놓겠다 인 거고, 이거를 길게 누르게 되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구동력도 제어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자체적으로 제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술입니다. 원래는 차체 제어 기능을 끄거나 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한한다, 해제한다, 이렇게 ECS 기능이 2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좀 어려운 기능이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기능을 쓸 이율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차량을 검사할 때, 그럴 때 이 기능을 다 끄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바로 실내 안쪽에 있는 버튼들 한번 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핸들에 있는 버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 있는 버튼까지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모드를 한번 설정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 놓으면은 어느 상황이든 간에 일단 불을 켜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토로 놓으면 야간에는 알아서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알아서 불이 꺼지는 거, 웬만하면 그냥 항상 오토로 놓고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주간 주행등을 켜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조등을 켜겠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면 상향등이 켜집니다. 상향등을 킬 때는 항상 굉장히 주의하면서 켜야 되죠. 앞차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데도 차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껌껌한 곳에서 이 상향등을 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번 살짝 당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앞차에게 뭔가 신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상향등이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자, 이게 앞차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안개등을 끄고 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개등은 실제로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키더라도 켜지지가 않아요. 오토로 놓고서도 나중에 야간일 때, 전조등이 켜졌을 때만 안개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냥 항상 켜놓고 그 다음에 오토로 설정을 해놓으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안개등이 없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이 없다 라고 하시면 나는 옵션에서 빠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내 차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깜빡이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밑에 쪽으로 누른다 그러면 깜빡이가, 왼쪽 깜빡이가 켜지고, 위로 향한다 그러면 오른쪽 깜빡이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중간에다 놓고 잠깐 살짝 이렇게만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가 기본적으로 3번만 켜지고 말고요, 살짝 또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3번만 깜빡깜빡하고 꺼집니다. 자, 이거는 몇 번 깜빡일 거냐는 나중에 우리가 설정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이퍼를 작동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하면 아까 깜빡이 3번만 움직이듯이 한 번만 움직이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항상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 칸만 가면은 우적 센서, 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가 써져 있을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자, 5단계는 오토로 놓고 가장 빠르게 왔다 갔다
있다 하게 하는 거, 제일 밑으로 놓게 되면 오토로 해놓고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라고 써져 있는 와이퍼가 있다면, 자, INT 기능으로 해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LO 써져 있는 건 로우죠. 천천히 와이퍼가 움직이게. 그 다음에 하이로 놓게 되면 아주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오토로 놓으시면 되고, 오토로 써져 있는 거는 오토로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오토가 없다 그러면은 오프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셔액을 뿌리는 거는 운전석 방향으로, 자, 이거는 세차를 해놓은 거라서 실제로는 누르지 않겠지만, 자, 이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을 쫙 뿌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자, 이렇게 뒤로 밀면 후방에 있는 와이퍼에 워셔액이 나오면서 뒷좌석 와이퍼가 움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리어라고 써져 있으면서 이제 와이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거는 후방의 와이퍼를 움직이는 기능인데, 자, 이거는 자동은 없고 로우,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자, 일단은 왼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음성 인식이나 블루투스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자동차 모양에 우리 지금 속도계 모양이 같이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66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네, 66km로 쭉 가는 이걸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일시정지 재실행 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 칸씩 올리면 1km씩 올라가게 될 거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아래로 내리면 1km 정도가 떨어지고 혹은 10km씩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120km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잠깐 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여러분들이 악셀로 그리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재실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거를 다시 누르면 종료가 되면 다시 기존에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 다시 120km를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일시정지를 해놨다가 다시 재실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한 기능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120km로 쭉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가장 멀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는 거리를 조절하는 게 4칸이 있어요. 1, 2, 3, 4 4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속도가 높을수록 4칸으로 가장 멀리 해놓는 게 좋겠고, 길이 막히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1단계나 2단계 정도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맞는 걸 설정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인데요. 자, 이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계기판에 보면 차량 차선 모양이 그대로 쭉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불이 회색깔로 켜져 있는 건 나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주행 중에 차선을 잃고 나면 초록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면 현재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게 초록 색깔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얘가 핸들을 한번 툭 치고 한번 툭 치고, 그리고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초록 색깔인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다면 얘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고를 듣는 게 싫다, 나는 계속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꿀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기 싫다 그러면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이 버튼이 따로 없는 차량은, 자, 이 차로 유지 기능을 길게 누르면 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 주황 색깔 불로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서 차선을 바꾸더라도 경고를 울리거나 뭐 핸들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길게 눌러서 네, 다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능은 시동을 껐다 켜고 다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능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끄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 번씩 꼭 길게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1단계 기능이었다면 지금 현재 2단계 기능인 차로 유지 기능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시동을 켜고 나서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옆에다가 핸들 모양으로 써져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을 하다가 얘가 차선을 읽으면 초록 색깔로 바뀝니다. 자, 초록 색깔로 바뀌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는 얘가 핸들을 한번 툭
툭 쳐줬다면 이 기능은 핸들을 계속 간헐적으로 중간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핸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핸들만 잘 잡고 있으면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차로를 중간으로 쭉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은 다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도 조절하고 핸들도 조절을 한다면 이 차로 유지기는 핸들만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피로감이 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버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류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계기판의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차선 거리 간격을 조절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되겠고, 이 두 번째는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자, 이 OK 써져 있고 화살표 위 아래가 써져 있는데,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주행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시동을 켜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 다음에 주유 후 정보는 고객님이 주유를 하고 나서 얼마나 거리를 뛰었고 시간은 얼마나 썼으며 연비는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누적 정보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썼는지가 설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 중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속도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침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표시하는 정보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냉각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놓는 기능은 속도계를 놓고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버튼을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한번 눌러보면요,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악셀을 막 세게 밟더라도 얘가 천천히 속도를 올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울컥울컥하는 기분은 좀 들어요. 그 대신 연비가 많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이 차량을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훅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뭔가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겠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놓고 안 쓰죠. 에코 모드로 기본적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들에 있는 오른쪽 버튼을 한번 보면요,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블루투스 기능을 쓸 건지 뮤직 스트리밍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핸들에 놓고선 나는 FM 라디오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도 많이 들으니까 난 이렇게 두 가지만 설정해 놓고 쓰겠어 라고 하면 이제 초기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F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연결됐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눌렀을 땐 블루투스 오디오를 키겠죠. 다시 모드를 길게 누르면 아까는 두 개를 설정했었던 걸 다시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값으로 놓고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요거 지금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제 막 주파수가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고 삐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말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집 주소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김포 한강 4로 487.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집 주소를 그대로 검색해서 내비게이션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해서 그러는데, 자, 예로 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는 기능 이외에도 뭐 날씨 알려줘, 현재 지금 주식이 어떻게 돼, 바로 얘가 확인을 해서 결과값을 알려줍니다. 옛날에는 이 기능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음성 인식을 얘기하시면 검색이 굉장히 빠릅니다 라고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화살 표시는 어떤 거냐면, FM 라디오를 들은다 그러면 주파수를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는다 그러면 다음 곡, 이전 곡, 뭐 이런 거, 음악을 들을 때 다음 거를 넘어갈 때, 다음 이전 곡으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잠깐 일시정지하는 거는 중간을 눌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즐겨찾기 버튼 마찬가지로 모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듯이 이 즐겨찾기 모드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통화 시작, 통화 끄기,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블루투스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화를 걸고 나서 오케이, 나 이제 집 도착했어, 끊을게 해가지고 끊을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겠죠. 자, 이렇게 핸들 관련된 버튼들 다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기어 있는 버튼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일단은 엔진의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 한 번씩만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트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지랭이가 나와 있는 게 열선 시트를 실행시키는 기능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운전석, 이쪽에 있는 건 조수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면요, 처음에 한 번 누르면 3단계, 이게 제일 뜨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뜨거운 거, 뭐 적당히 뜨거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죠. 뭐 꺼지는 기능은 이렇게 3단계를 눌렀다가 길게 누르면 또 바로 다 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엔 여기는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도 있고 보조석에도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열선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손딱 핸들 열선이고요. 꺼져 있을 땐 항상 불이 안 들어와 있고, 실행을 시키면 노란 색깔 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토 홀드 기능, 제가 항상 내 차 사용법을 찍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오토 홀드 기능이 없으면 전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토 홀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하얀 색깔로 계기판에 오토 홀드가 뜨게 되고요. 자, 그럼 난 이 오토 홀드 기능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제가 기어를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오토 홀드가 초록 색깔로 바뀐 겁니다. 이거면, 자, 브레이크를 띄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차량이 앞으로 가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빨간불이 떠가지고 정차를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발에 피로감이 엄청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토홀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떴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띄더라도 차는 계속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호가 파란 색깔로 바뀌기 전까지는 편하게 발을 띄고 있다가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바뀌었어. 그러면 바로 악셀을 밟고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내 주행일 때 굉장히 신호가 많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굉장히 피로할 텐데, 이 오토홀드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행을 할 때는 항상 오토홀드 버튼을 켜고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파킹으로 놓고, 여기 있는 설명들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P 모양 써져 있고 동그라미에다가 꽉 조여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자,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라면은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당기는 게 있었고, 아니면 여기에 풋 브레이크가 있었죠. 지금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알아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고, 시동을 키면 알아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물론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놨다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 풀려요. 지금 이 차는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더니, 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잉 하면서 잠겼죠. 자, 그 잠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자, 시동을 켰더니, 자, 이제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직까지 잠겨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으면, 이거는 다행히 안전띠를 하지 않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풀리고 자동으로 잠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따로 잠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 P에다가 코카콜처럼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주차를 할 때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안 나게 하는 장치인데요. 자, 일단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누르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후방 주차를 해서 후방 장애물과의 간격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소리가 나요. 이 기능을 쓸 때도 어쩔 때냐면, 전방에서 차량 장애물이 있었을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후방을 넣었다가 다시 전방을 놓고 이 상태에서 앞차와 가까이 가게 되면 삐삐삐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이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자, 불이 켜졌죠. 후진 기어를 넣었더니 켜졌죠.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뒷차와의 거리 간격이 좁아지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겠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도 네, 계속 소리가 납니다. 전방의 소리만 끄는 기능이니까 뭐 굳이 이럴 거면 쓸 일 별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그려져 있는 P 버튼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후방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뭐 이것도 근데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버튼, 이건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봉 같은 걸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버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서 왼쪽으로 놓으면 R, 그 다음에 한 칸만 가면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되겠죠. 자,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뭐냐, 이제 중립 주차를 하기 위해서 중립 기어를 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현재 이 상태에서 한 칸을 놔가지고 N으로 놓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을 끈다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반드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립 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주차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자, 이 오토 홀드 이 버튼 기능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눌러서 끄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올라가 있으면 이걸 내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자, 그리고 N단으로 한 단을 살짝만 간 상태에서 길게 유지를 해주세요. 브레이크를 누른 상태에서요. 그러면 N단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네, 이제 공조장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 나온 공조장치죠. 자,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모드와 공조장치를 설정하는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 어떤 곳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변환을 해주면서 쓰면 되는데요. 자, 이 버튼도 이거 길게 눌러주시면 어떤 버튼을 항상 디폴트 값으로 설정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환되는 거를 인포테인먼트로 놓을 건지 아니면 공조장치로 놓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아예 끄는 방법이 있겠고, 끄게 되면 따로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었던 거를 그대로 쓰기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동 변환 설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쓰시면 편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공조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프론트를 누르면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드 미러와 뒷 유리에 있는 열선을 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습기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 클리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설정을 하겠다 이건데, 자, 우리가 한번 누르면 이게 3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8도가 맞춰질 때까지 얘가 엄청 바람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 18도로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막 차가운 바람이 막 나한테 세게 불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면 오토를 1단, 2단, 3단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오토로 설정하면 막 이게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높은 온도로 설정해놨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이렇게 좀 줄이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오토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이 왼쪽에 온도를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근데 요때 보조석에 있는 자, 이 온도도 같이 설정이 되고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나는 조금 밖에 땀이 많이 나서 에어컨을 조금 시원하게 틀고 싶은데 옆에 있는 남자친구나 이제 남자친구 혹은 남편, 배우자 같은 경우에 나는 너무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춥게 켜놓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나는 일단 시원하게 틀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뜨겁게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겠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혼자서 타게 될 경우도 이렇게 놓으면은 뭐야, 내 것만 설정하고도 이것도 따로 번거롭게도 설정해야 돼? 라고 할 필요 없이 싱크 버튼을 맞추면 다시 운전석의 온도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내기 모드, 외기 모드를 설정하는 거. 자, 우리가 막 바깥에서 막 냄새가 많이 난다, 혹은 막 앞에 버스가 막 지금 매연을 뿜뿜 뿜으면서 막 이제 미치겠다 싶으면은 내기로 돌려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차단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만으로도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난방기를 틀어놨을 때에도 내기로 먼저 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만드실 수 있고, 단점이라면은 계속 이 똑같은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졸음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왔다 갔다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온리만 하겠다. 오, 좋습니다. 우리 아까는 온도를 따로따로 설정을 하면서 여기는 좀 춥게 여기는 덥게 이렇게 했었다면 조수석은 아예 꺼버릴 수 있는 기능이 드라이브 온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시키는 거.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누르시면 수동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어컨 바람이 어디로 불 건지를 설정하는 버튼이 요 버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에어컨디션을 끈다 킨다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 AC 요 버튼이 꺼져 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시원해요. 반드시 꼭 이 에어컨디셔너 버튼을 항상 눌러서 시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비 설정하는 기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비 설정하는 기능으로 바꾸더라도 이쪽에 있는 버튼은 바뀌지가 않았네요. 자, 이렇게 내비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나면 자, 이렇게 라디오나 블루투스의 오디오의 볼륨을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음악을 아예 꺼버리려면 이렇게 눌러서 끄면 되겠고, 다시 켜려면 이걸 또 누르면 켜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맵
내비 요가 있는데, 자 맵으로 누르면 항상 요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화면은 요 맵 버튼이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 가장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옛날에는 막 이제 맵 버튼이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항상 요 맨 왼쪽에 있는 걸로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아 요 근처에 뭐가 있지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막 눌러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맵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되고요. 네, 이렇게 막 누르다가 맵 버튼 말고 자, 요 버튼을 눌러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비를 설정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통합 검색,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 검색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고, 뭐 주변 검색 누르면 이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까운 거리 순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주변 검색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주소 검색, 주소를 직접 눌러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등록 지점,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집을 따로 등록을 하고 뭐 그냥 사무실 등록하고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기아 오토큐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고 속보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누르지 않아요. 등록 지점만 따로 눌러서 어디를 이제 좀 즐겨찾기해서 누를 건지는 설정하고, 뭐 나머지는 그냥 맵을 눌러서 음성 인식을 눌러가지고 쓰는 게 대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핸들에 있었던 즐겨찾기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핸들 설정하는 거 따로,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거 따로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입맛대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곡, 다음곡. 우리 이쪽에도 보면 이전곡, 다음곡이 있었듯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디오 키는 거, 미디어 키는 거. 자, 우리가 블루투스를 설정을 했는데 음악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할 때는 오디오를 안 틀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를 키는 방법이 있겠고, 미디어를 눌러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눌러서 실행을 해줘야 블루투스 오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셋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셋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을 누르면 여러 가지를 정말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뭐 사용자 프로필, 음성 인식,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버튼 뭐 이런 식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차량과 내비게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한번 설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나오시면 자, 운전자 보조, 안전 보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주행 편의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주행 편의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겠다. 차간 거리는 가깝게 멀리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웬만하면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반응 속도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속 강도는 천천히 가속 강도 하기, 근데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중간 값을 놓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차간 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멀리 뭐 이 정도 설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경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하시면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자,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런 것들은 좋은 기능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제한, 이거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이 이제 새롭게 생긴 기능인 건데요. 속도 제한이 이제 딱 떴다 그러면 내가 이 속도로 맞춰서 주행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km 제한되어 있는 도로를 가고 있는데 100km가 넘어갔어. 그러면 알아서 얘가 속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이 속도 제한 보조가 되겠고, 속도를 직접 낮추지는 않고 경고만 하는 건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자, 아예 기능을 끄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한 보조로 해놓고 저는 한 5km 정도로 놓고 넉넉하게 써보는 걸로 하고요. 자, 경고 음량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중간 정도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너무 크죠? 1은 너무 작고 한 이 정도 놓고요. 주행안전 우선, 자, 경고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근데 저도 항상 이거를 놓고 쓰는데 나중에 가면 항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끄도록 하고, 주차안전 우선,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 주차 중에는 오디오를 끈다. 네, 주차 중에는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출발 알림. 자, 전방의 차량이 출발했다. 근데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 그럼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야, 앞차 출발해서 빨리 가자. 이거 딱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움직이면 되겠고, 부주의 운전 경고, 부주의하게 운전 경고를 하면 필요시에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까지 뭐 있으면 좋겠죠. 주행 안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안전, 전방 충돌 위험 시에는 경고,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네, 이거 당연히 켜놔야겠죠. 전방 안전 경고 시점을 보통이 가장 나은 거니까 보통으로 놓고, 차로 안전, 우리가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해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 자, 이 기능을 만약에 이렇게 끄잖아요. 아까 계기판에서 우리가 길게 눌러서 껐듯이 자, 이렇게 요거를 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켜야겠죠. 후측방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이 차량을 틀려고 했다. 그럼 얘가 경고를 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하차 안전 기능. 딱 문을 열라고 했는데 옆에 막 오토바이 같은 거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러면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하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주차거리 경고를 자동으로 켜주는 거, 저속 시에 자동으로 주차거리 경고를 켜주는 거, 후방 안전, 후방 교차 충돌 안전 당연히 다 켜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표시 정보로 보면 후방 모니터 유지하고 후방 가이드라인 당연히 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운전자 보조 기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환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이제 이런 기능이 새로 있는 건데, 관성주행이라는 게 연료를 절약해서 가속 페달을 떼는 시점을 알려준다. 이게 관성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웬만하면 이거 기능을 쓰면은 연비가 더 늘어나니까 우리 니로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비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운드를 켜줌으로 인해서 관성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관성주행 안내 시점은 좀 빠르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더 연비를 아낄 수가 있겠죠. 회생제동 단계는 차량 상태 및 주행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하면 좋겠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는 건 이제 탑승자 및 보행자의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EV 주행을 확대합니다. 자, EV 모드 확대하는 게 더 좋겠죠. 일단은 실행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HUD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지금 이걸 사용으로 눌러놨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HUD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는 거고, 이걸 끄겠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고, 자, 영상 조정할 수 있죠. 자, 위아래,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조금 틀을 수 있고, 왼쪽으로 틀 수 있고 오른쪽으로 틀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디폴트 값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 라디오 미디어 정보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저 웬만하면 이 디폴트 값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러스터를 한번 보면 우리 계기판이죠.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는 여기에서 지금 조정하는 거고, 블루라이트 기능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설정을 해서 표시 정보에 들어갔고, 아, 요거는 아까 나왔었던 게 여기서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 선택. 자, 이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게요. 자, A, B, C,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렇게.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건 요 다이나믹으로 많이 쓰세요. 비가 오면 실제로 이 클러스터에 비가 오고요. 뭐 구름이 많이 낀다. 지금 현재 구름 많이 껴서 이렇게 구름 많이 낀 거. 뭐 햇빛이 쨍쨍하다. 그러면 이게 되게 햇빛 쨍쨍한 그런 화면이 나오고, 야간에는 야간 화면이 나오고, 주간에는 주간 화면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변하는 맛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으로 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주유 후 연비, 뭐 가장 무난하죠. 표시 정보는 모두 다 표시하게끔 만들어 놓고, 클러스터 음량 안내.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네, 항상 디포트 값이 좋습니다. 웰컴 사운드, 클러스터 화면이 켰을 때 디디디딩 디디디딩 뭐 이런 거 나오는 소리를 킨다 끈다.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에도 모두 다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자, 공조장치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있는데, 외부 공기 차단 웬만한 거 다 설정해 놓으신 게 좋고요. 자동 환기, 습기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환기를 하고, 창문 습기 방지, 자, 요거 다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열선 통풍 편의,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자, 이런 것도 웬만하면 내가 에어컨을 막 25도로 틀어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열선이 켜지고, 막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통풍이 켜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에어컨을 지금 몇 도로 설정했지? 로우로 설정해 놨더니 지금 연동을 했더니 자동으로 통풍이 세게 켜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시트 넘어가면 시트 위치를 변경하는 걸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였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 아주 좋네요. 다음으로 승하차 편의 같은 거 보면 운전석 시트를 짧게 이동, 길게 이동.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차량을 내릴 때 이게 이쪽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이 무릎 레그룸이라고 하는데, 이 레그룸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끄면 얘가 알아서 뒤로 시트가 밀려납니다. 그럼 여기 공간이 넓어지면 내릴 때 굉장히 편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트 이동은 길게 눌러놓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뒤쪽에다가 카시트 같은 걸 놓게 되면은 이제 뒤쪽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땐 좀 짧게 하거나 끄시면 되겠고, 뒷좌석에 따로 없다면 길게 빼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자, 다음 라이트를 한번 보면요, 실내 무드 조명을 또 이제 여기 있거든요. 이 무드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가장 돋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쪽이 지금 노랗게 보이는데 오션, 이렇게 초록 색깔로 바뀌고, 오토브라더 쓰니까 파란 색깔로 설정하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맞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자 설정에 맞춰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연동으로 해가지고 뭐 무드 조명 색상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뀐다. 자, 지금 에코 모드에서 좀 초록 색깔로 나오는 것 같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뀌는 거, 뭐 원하시는 거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어두운 곳 주행 시에는 밝기를 낮춘다, 뭐 이런 것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멋있으니까 계속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속 안내 연동,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제공이 될 경우는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이면서 이를 알려준다. 저 이거 처음 보는 기능인데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우리가 원터치 방향 지시등을 이제 깜빡이는 걸 조정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7번, 5번, 3번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웰컴 미러 라이트.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다 그러면은 내가 차량을 타려고 들어가는 시점에 이 사이드 미러가 펴지면서 내가 갈 곳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접근 시에는 꺼놓는 게 좋습니다. 네,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사이드 미러가 밀어서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 후다다닥 뛰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운전자 접근 시에는 웰컴 미러 라이트가 켜지지 않도록 설정하고, 내가 문을 열고 닫았을 때만 이렇게 웰컴 미러 라이트가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자, 헤드램프 에스코트. 자, 시동을 끄고 하차한 후에 도어를 닫으면 자, 앞에를 밝혀주면서 내가 갈 길을 자, 에스코트 해준다 라는 개념인데, 이거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이빔 모조.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까지 라이트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도어를 보면은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는 자동으로 잠근다.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기어를 변속했었을 때 바꾸는 게 전 좋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동 잠금 해제. 자,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끌 때를 하면 늦어요. 이미 옆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막 문 열어줘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피단으로 이동하면은 열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파워 테일게이트. 파워 테일게이트 버튼을 이용해서 파워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열어줄 수 있는 거 당연히 쓰는 게 좋죠. 열리는 속도 빠르게 설정하면 좋겠고, 열림 높이는 완전 열릴 수도 있고 1, 2, 3단계를 나눌 수도 있고.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우리 테일게이트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가 자동으로 삐삐삐삐삐 하고 툭 잉 하고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쓰는 게 불편할 때 있거든요.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누를 때만 문이 열릴 수 있게 만들려면 끄시면 되겠죠. 원격 창문 제어.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을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설정하면 좋겠죠. 디지털 키 설정하실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 후석 승객 알림 알려주는 게 좋겠죠. 무선 충전 시스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폰은 케이블 연결 없이 충전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이걸 켜놔야 충전이 됩니다. 저 충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 또 충전이 안 되거든요.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렸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 기능을 켰는지 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문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후진시 뒷 유리 와이퍼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 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차량에 관련된 설정들은 모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의 차량 속도를 항상 표시하면 좋죠. 주변 교통 정보를 항상 표시해 주는 거 물론 좋습니다. 경무선 교통 정보 당연히 알려주는 게 좋죠. 주변 시설 전체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이런 거 설정을 해서 원하는 정보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요즘에 이제 더 익숙해졌습니다. 유가는 내가 원하는 거 가솔린을 넣고 자동 추천하는 걸로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주변에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 안내, 상세 안내, 위치 확대도, 경로 탐색, 빠른 경로 경쟁. 자, 우리 내비게이션에 설정되어 있는 건 웬만하면 디폴트 값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바꿔놓으셨다가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폴트 값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어린이 보호구역 가급적 회피하면 진짜 엄청 뺑뺑 돌아가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카메라 경고 시점 보시면 무난하게 자동으로 연동하는 거 있고요. 카메라,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 값 설정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지도 화면 이런 거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테마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바꾸시면 되겠고요. 현위치 자동 복귀. 아까 자동 복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맵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있는 빨간색 그 화살표를 누르라고 했었는데, 현위치를 이제 몇 초 있다가 자동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5초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사용자 데이터 이런 거 왔다 갔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자,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면은 웬만한 설정들은 다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 그러면 기기 연결을 눌러서 기기 연결 또 들어가고 신규 추가를 하면 니로가 블루투스 이제 연결을 할 때 뜰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눌러서 블루투스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기아 커넥트 연결하시려면 이걸 눌러서 모뎀 정보 들어가서 요 QR 코드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니로 버튼 눌러보기 한번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